40 넘은 제 딸이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만 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 순간 70년을 살면서 제가 딸에게 뭘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에게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가장 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제 딸입니다. 지금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제 딸은 40살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생기고 그 아이도 이제 저처럼 엄마가 되었죠. 요즘은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옛 생각이 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딸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를요. 40대였던 그 시절 남편은 늘 퇴근이 늦었습니다. 살림은 빠듯했고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휘청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게 제 딸이었습니다. 얘야, 엄마 좀 봐라. 오늘 엄마 너무 속상했어. 그렇게 부엌 식탁에 앉아 딸을 불러놓고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어. 내 아빠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엄마 혼자 다 감당해야 해. 그때 딸은 15이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공부하던 손을 멈추고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손길이 그렇게 따뜻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가 울고 집안 공기가 무거워질 때마다 그 아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딸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딸에게 내 짐을 떠넘기고 있었다는 걸요. 그 시절 저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랑 친구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와, 모녀가 친구처럼 지내시네요. 저도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엄마가 기댄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과 말이 안 통할 때, 시댁 모임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저는 늘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그 말이 입버릇이었죠. 그땐 그 말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게 제겐 너무 절실했거든요. 그때 딸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울기도 하고 시험 결과에 속상해하던 평범한 아이였는데 저는 그런 딸에게 어른의 무거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은 절대 쉽게 하면 안 된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여자 인생은 너무 힘들다. 그 말들은 충고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전가였을까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불안을 딸에게 넘긴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말을 들으며 결혼을, 사랑을, 그리고 인생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딸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그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 표정이 이해의 표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견디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딸의 침묵이 공감이 아니라 참음이었다는 거려. 살아보니 그때의 저는 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몇 번씩 오갔습니다. 고기, 채소, 전 부칠 재료까지 온종일 준비해도 끝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벌써 다 했다더라. 아들 하나 둔 게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에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 틀린 말 하신 것도 아니잖아. 남들은 남편이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정작 나한테는 아니었다는 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결국 향한 곳은 늘 딸이었습니다. 너는 절대 결혼하지 마.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야.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들은 사랑의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제 분노와 체념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딸이 늦게 들어오면 괜히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놀러만 다니니? 세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서운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 애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감정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했던 걸요. 명절이 끝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남편은 수고했다 한마디 없이 TV를 켰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 좀 봐. 그리고는 또 그랬습니다. 엄마는 진짜 힘들다. 여자는 시댁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딸은 처음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을 피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지쳐서였다는 걸요. 저는 그저 내 편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딸이 되어버린 게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딸에게 기대던 그 말들이 그 애에게는 세상을 무섭게 만드는 말이었다는 걸요. 그 애는 단지 웃으며 들어줬을 뿐인데 나는 그걸 이해로 착각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나는 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살림은 빠듯했고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밤새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일하게 마음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딸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던 시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 아이뿐이었으니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딸에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딸에게 조언을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건 충고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다. 그건 하소연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내뱉은 숨소리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라도 내 말을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그게 딸이었던 거죠. 딸에게 화를 내고 딸에게 눈물을 보이던 것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나도 존재한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그게 내가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걸요. 딸이 내 말을 듣고 눈을 피하던 그 시절 나는 그것이 무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참 부족했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그저 버티는 한 인간이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세상 앞에서 견뎌야 했던 한 여자의 하루. 그 버거움이 결국 딸에게 흘러간 것이죠. 이제 와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딸에게 쏟은 감정은 사랑이자 외로움이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걸요.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딸을 힘들게 했던 이유가 미움이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몸부림이 그 아이에게는 상처로 남았다는 걸요. 이제 딸은 40이 되었습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 애도 자기 삶을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날 문득 용기를 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예전에 말이야. 너한테 너무 많이 화내고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냈던 거. 다 기억나지?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근데 엄마, 그때 엄마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딸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는데 그 애는 오히려 나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요. 나도 애 키우면서 엄마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오래 묵었던 미안함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는 조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건 그냥 엄마의 외로움이었어. 괜찮아요, 엄마. 그때의 엄마도 지금의 엄마도 그냥 엄마니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말이 가슴에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딸아. 엄마는 정말 내가 있어서 살았다. 그날 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애가 그 시절 이미 내 아픔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나보다 어른이었단 걸요. 요즘에 저는 조용한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작은 주전자에서 나는 김,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익숙한 정적이 마음을 덮습니다. 이제는 딸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애가 연락하지 않아도 그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잘 살고 있다는 게 그저 고맙고 든든합니다. 가끔 문자가 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잘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예전에 나였다면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딸은 이제 엄마 없이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합니다. 이제는 안 씻긴 접시가 있어도 괜찮고 밥이 조금 식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세월의 무게도 이젠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딸 생각이 날 때면 옛날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 시절 웃고 있는 우리 모녀의 얼굴. 그 안에는 미움도 후회도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은 사랑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딸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살았단다.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엄마의 숨이었어.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나를 용서하고 그 시절에 너에게 고마웠다고. 나이 들어보니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조금씩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놓아야 다시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땐 몰랐어요. 내가 딸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아왔다는 걸. 딸아,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나이가 들어서야 미안해진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툰 엄마였고 서툰 딸이었습니다.